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78세 이탈리아 노인이 한국에 오자 단 10분 만에 20년 동안 시도조차 못했던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요. 이 나라는 너무 빠르고 너무 친절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불편했죠. 저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평생 구두를 만들며 살아온 78세 레오나르도 코스타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걸 창피하게 여겼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건 그냥 참는 게 어른의 자세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 사는 딸이 저를 부르더군요. 낯선 나라, 낯선 말, 낯선 속도. 그런데 그 낯선 나라에서 제 눈앞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저 안경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전 제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고집스러운 노인의 마음이 열리기까지의 아주 조용하고도 따뜻한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나폴리의 아침 햇살이 작업실 창문으로 들어올 때 저는 늘 그래왔듯 낡은 안경에 또 한 번 테이프를 덧붙였습니다. 이 안경은 벌써 10년 넘게 함께해온 동반자였죠. 다리 부분이 부러져도 렌즈가 기울어져도 버텨왔어요. 마치 제가 평생 만들어온 구두처럼 말이에요. 수십 년간 손님들의 발에 맞춰 깎고 다듬고 기워온 그 구두들처럼 이 안경도 저와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전화야. 아내 지안나가 부르는 소리에 저는 망치를 내려놓았어요. 손에 든 가죽 조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딸 엘레나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제 딸이었죠. 아빠, 한국에 한번 놀러 오시면 안 될까요? 비앙카가 할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엘레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낯선 나라로 여행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먼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요. 비앙카의 목소리였어요. 6살 손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 싶었거든요. 지안나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해외여행일지도 몰라. 가보자. 레오나르도. 아내의 말에는 현실적인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 나이를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었죠. 비행기표를 끊고 여권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휴가일 뿐이야. 딸 얼굴 보고 손녀랑 며칠 놀다 오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낯선 음식,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모든 게 걱정되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압도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폴리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복잡했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 다니고 안내방송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흘러나왔죠. 저는 지안나의 손을 꽉 잡고 엘레나를 찾아 헤맸습니다. 출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비앙카가 제 다리를 안으며 올려다보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5년 전 한국으로 떠난 딸의 품에서 자란 이 작은 손녀가 이제는 제게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를 번갈아 가며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많이 고생하셨죠. 엘레나가 제 짐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내가 짐을 못 들 나이는 아니거든. 평생 무거운 가죽과 철물들을 다뤄온 이 손이 여행 가방 하나 못 들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택시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 풍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복잡하게 얽힌 도로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동차들. 나폴리의 아기자기한 골목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모든 게 크고 빠르고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안경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잠들면서 한쪽으로 눌려서인지 다시 한번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계속 밀어 올리며 창밖을 보려고 했지만 시야가 흐릿했어요. 건물들이 뭉개져 보이고 간판의 글씨들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저희를 지하철역으로 안내했어요. 아빠, 서울 지하철은 정말 편리합니다.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복잡한 노선도를 보고 현기증이 날 뻔했죠. 색깔별로 나뉜 수많은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거든요. 나폴리에서는 이런 복잡한 교통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어요. 지하철 안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각자 손에 든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나폴리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마치 도서관 같았거든요.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지안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정중한 한국어였지만 저는 그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저희를 약한 존재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지안나가 손을 저으며 거절했지만 그 젊은이는 계속 자리를 비켜주었죠. 결국 지안나는 어쩔 수 없이 앉았지만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점심때 들른 한식당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문한 지 3분도 안 되어서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김치찌개, 불고기, 그리고 이름 모를 반찬들이 순식간에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음식들을 바라봤어요. 이건 제대로 조리된 게 아니야? 저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최소 30분은 걸려.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어. 평생 장인정신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빠름보다 정성이 더 중요했거든요. 엘레나가 설명했어요. 아빠, 한국 음식은 미리 준비된 재료들을 빠르게 조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빠른 거고 맛도 정말 좋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만드는 구두도 하나 완성하는데 며칠씩 걸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안경 좀 새로 맞추면 어떨까요? 한국 안경점들은 정말 기술이 좋고 빨라요. 순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 안경이 뭐가 문제야? 이건 저가 만든 구두보다도 오래 버텼다고. 목소리가 조금 커졌나 봅니다.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거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제 눈은 아직 쓸만해. 왜 자꾸 저를 불쌍하게 보려고 하는 거야? 엘레나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더 편하시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챙긴다는 건 왜 이렇게 무례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오후 남산타워에 올라갔을 때 저는 서울 전경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안경이 계속 흘러내려서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었어요. 손으로 안경을 붙잡고 있어야 했거든요.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혼자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엘레나는 비앙카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갔고 지안나는 아직 잠들어 있었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나폴리와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건조했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 저만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안경이 또 흘러내려서 제대로 구경할 수가 없었거든요. 길거리 간판들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모두 흐릿하게 보였어요. 1시간 정도 돌아다니다가 호텔로 돌아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났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제 안경이 말끔하게 곧게 펴져 있었거든요. 분명히 나갈 때는 한쪽이 휘어져 있었는데 말이에요. 테이프로 감아두었던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다리 부분의 기울어짐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이걸 누가 고쳤지? 저는 안경을 들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해온 이 안경이 이렇게 말끔해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마치 새 안경 같았거든요. 확실히 전보다 편했습니다. 흘러내리지도 않고 시야도 더 또렷했어요. 지안나가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신기하게 봐? 내 안경 말이야, 누군가 고쳤어. 저는 안경을 써보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안경 수리하려면 며칠은 걸리는데 언제 이렇게 깨끗하게 고쳤을까 싶었어요. 엘레나가 고쳤나 보네. 지안나가 무심하게 답했지만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언제 고쳤을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쳤을까? 그리고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엘레나가 돌아왔을 때 저는 바로 물어봤습니다. 엘레나, 내 안경을 고쳤지? 아, 내 아빠가 산책 나가신 사이에 동네 안경점에 잠깐 다녀왔어요. 엘레나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10분이면 간단한 수리는 다 되거든요. 10분? 저는 놀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안경 수리하려면 최소 이틀은 기다려야 하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휘어진 안경을 10분 만에 고칠 수 있다니 말이에요.
한국은 빨라요. 기술도 좋고요. 엘레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서운했어요. 제 허락도 없이 제 물건을 가져갔다는 게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다음번엔 미리 말해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물건이니까.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났나 봅니다. 엘레나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날 오후 엘레나는 저희를 종로거리로 안내했어요. 아빠,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상가 중 하나예요. 전통과 현대가 함께 있는 곳이죠. 걸어가면서 저는 새로 수리된 안경 덕분에 주변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 모든 게 생생하게 보였어요. 이전보다 훨씬 또렷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멀리 있는 글씨들은 여전히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레나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아빠, 잠깐만요. 여기 들러볼 곳이 있어요. 바로 안경점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고 입구에는 한지훈 안경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가 아빠 안경 고쳐준 곳이에요. 엘레나가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거든요. 저는 망설였어요. 왜 또 안경점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안경은 이미 고쳤으니까 말이에요. 안경은 이미 고쳤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또 가야 하는 거야? 하지만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그리고 시력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거든요. 내 시력에는 문제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안경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비앙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보고 싶어요. 안경 가게가 어떻게 생겼는지.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안경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경 상태는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정말 고마웠지만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아, 별 말씀을요. 그런데 한번 앉아보시죠. 간단하게 시력만 체크해봐도 될까요? 한지훈이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검사용 의자에 앉았어요. 검사용 의자에 앉자마자 한지훈이 각종 장비들을 제 앞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기계들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정밀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복잡한 기계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편하게 앉으시고 턱은 여기에 대세요. 한지훈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턱받이에 턱을 댔죠. 이제 정면을 보시고 가장 작은 글자까지 읽어주세요. 벽에 걸린 시력표를 보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맨 위에 큰 글자는 보였지만 아래쪽으로 갈수록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거든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말이에요. 글자들이 뭉개져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저 5번째 줄까지 보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사실은 4번째 줄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한 줄 더 말했어요. 한지훈이 제 오래된 안경을 벗겨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안경 없이 해볼게요. 안경을 벗자 세상이 더욱 흐릿해졌어요. 시력표가 완전히 뭉개져서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맨 위 글자도 잘 안 보입니다. 검사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시도 심하고 난시도 있고 게다가 노안까지 진행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한지훈이 숫자들을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시력이 생각보다 많이 나빠지셨네요. 현재 안경으로는 교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뭐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잘 보이는 걸. 하지만 한지훈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대로 두시면 눈의 피로가 심해지고 심한 경우 뇌 피로까지 올 수 있습니다. 뇌 피로?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면 뇌가 계속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서 과도한 피로가 쌓이는 거죠. 눈은 쉬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평소 자주 느꼈던 두통과 어깨 결림이 떠올랐어요. 그게 모두 눈 때문이었을까 싶었거든요. 한지훈이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써보시죠. 요즘 나온 렌즈들은 정말 가볍고 선명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엘레나와 비앙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안경을 써봤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가게 안에 모든 물건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엘레나의 얼굴도 이렇게 또렷할 수가 없었어요. 주름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이건 너무 선명한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한지훈이 웃으며 답했어요. 어르신이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셨을지 짐작이 가네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흐릿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안경을 써보면서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각각 다른 프레임이었지만 모두 제 낡은 안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선명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안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이거 정말 좋아 보여. 나도 한번 검사받아 볼까. 이건 너무 가볍네요. 저는 검은 뿔테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진짜 안경이 맞나요?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요즘 소재들은 정말 발달했어요. 티타늄이라고 거의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거든요. 한지훈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10년 젊어 보였고 뭔가 더 당당해 보였어요. 그동안 흐릿한 눈으로 세상을 보느라 항상 찡그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아빠, 정말 멋지세요. 엘레나가 감탄했습니다. 비앙카도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완전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한지훈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프레임과 렌즈 포함해서 25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유로로 환산하면 대략 200유로 정도였거든요.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품질의 안경을 맞추려면 그 배는 들 텐데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비싸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검은 뿔테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기존 안경으로도 충분해요. 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 엘레나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딸에게 의존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날 오후 저희는 경복궁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제 낡은 안경으로는 궁궐의 세밀한 조각이나 단청의 아름다운 색깔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어요. 안경점에서 잠깐 써봤던 그 선명함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호텔 주변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안경이 생각났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산책에서 돌아온 어느 날 오후 비앙카가 작은 선물 상자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비앙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뭐지, 이게? 저는 상자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거든요.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엄마랑 제가 함께 준비했거든요. 비앙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빨리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자 그 검은 뿔테 안경이 들어있었어요. 안경점에서 제가 써봤던 바로 그 안경이었거든요. 렌즈에는 아직 보호 필름이 붙어 있었고 케이스도 새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엘레나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의 눈이 편하셨으면 해서요. 그동안 너무 불편하셨을 텐데.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는 안경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에 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딸은 여전히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써보세요. 할아버지, 비앙카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경을 꺼내어 썼어요. 그 순간 세상이 다시 선명해졌거든요. 호텔 방의 모든 것들이 또렷하게 보였고 엘레나의 얼굴에 있는 미세한 주름까지도 선명했습니다. 거울을 보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며칠 전 안경점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 안경이 단순히 시력을 교정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게 나인가? 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흐릿하게 보던 세상이 이렇게 선명했나 싶었어요. 책장에 꽂힌 책들의 제목이 보였고 창밖거리의 간판 글씨들도 하나하나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엘레나의 세심한 표정 변화도, 비앙카의 작은 몸짓도, 지안나의 따뜻한 미소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로 돌아가자 가족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아빠,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목에 걸린 것처럼 나오지 않았거든요. 새 안경을 쓰고 첫 번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이렇게 선명하고 아름다울 줄 몰랐거든요.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까지도 또렷하게 보였어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저는 조용히 신문을 펼쳤습니다. 한글은 읽을 수 없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진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동안 흐릿하게 보던 세상이 이렇게 세밀했구나 싶었어요. 아빠, 안경이 편하세요?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습관적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곧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괜찮다가 아니라 좋다고 말해야 맞는 건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비앙카가 숙제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한글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글씨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비앙카가 쓴 할아버지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쓴 글씨 어때요? 비앙카가 공책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손녀가 정성껏 쓴 한글을 이렇게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정말 잘 썼구나. 지안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우릴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걸 몰랐을 거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고집을 부렸나 보구나.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들어봐. 저는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어요. 제가 무서웠던 건 사실 약해진 모습이 아니었어. 딸의 손길조차 거절하고 있었던 제 마음이었지.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강한 아버지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식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던 거였어요. 특히 멀리 떨어져 사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다는 말,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 말 뒤에는 사실 도와달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나 보다. 지안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레오나르도, 우리 나이가 되면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그게 가족이고. 엘레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저는 그냥 아빠가 편하셨으면 했을 뿐입니다. 부담 주려던 게 아니라.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제가 너무 완고했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결심을 했습니다. 안경을 고쳐주고 새 안경까지 선물해준 그 안경사에게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엘레나에게 말하니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아빠, 길을 아세요? 엘레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종로 안경점이지. 찾을 수 있어.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새 안경 덕분에 길거리 간판들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의 표정도 또렷하게 보였고 지하철 안의 광고들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한글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글자 모양이나 그림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지훈 안경원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간판이 멀리서도 잘 보였거든요. 가게 앞에 서서 한참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지훈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안경은 어떠세요? 저는 준비해온 한국어를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정성을 다해 말했어요. 한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한국말을 하시네요. 천만에요. 잘 맞으시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한국어를 말했어요.
좋습니다. 엘레나가 가르쳐준 몇 안 되는 한국어 중 하나였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한지훈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훨씬 편해 보이세요. 저는 이탈리아어로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한지훈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신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던 방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아, 잠깐만요. 한지훈이 뭔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어요. 번역 앱이 있거든요. 이걸로 대화해봐요. 스마트폰에 있는 번역 앱을 켜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어로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안경 덕분에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앱이 한국어로 번역해주자 한지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아, 정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뻐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엘레나와 비앙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여기 계셨구나. 엘레나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혼자 오셨어요? 비앙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한지훈이 흔쾌히 승낙했고 저희는 가게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새 안경을 쓰고 환하게 웃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비앙카가 사진을 보며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의 친절함이 처음엔 불편했지만 사실은 진심 어린 배려였다는 걸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그 젊은이도 한지훈도 모두 진심이었구나 싶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희는 다시 나폴리로 돌아가야 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떠나기가 아쉬웠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혼자 호텔 방 창가에 앉았습니다. 새 안경을 쓰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들 같았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다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안경을 벗어서 천천히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말이에요. 단순히 시력이 좋아진 것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보는 마음도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거든요. 아빠 엘레나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그래, 앉아라. 저는 엘레나를 옆에 앉게 했어요.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한 후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불편했어. 이 나라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친절해서 말이야. 엘레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친절함이 그리울 것 같구나. 정말요? 엘레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그 다정함이 불편할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진짜 배려였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불편할 정도로 친절했는데 이제 그게 그립군. 지안나도 방으로 들어와서 저희 옆에 앉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나도 한국이 좋았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더라. 우리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걱정해주는 거였지. 저는 깨달은 바를 말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나 봐. 비앙카가 잠옷을 입고 달려와서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정말 가세요? 그래야지, 비앙카.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엄마랑 할머니를 더 잘 볼 수 있게 됐어. 저는 비앙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안경 때문에요? 비앙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안경도 있지만 마음도 달라졌거든. 저는 비앙카를 안으며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셌는데 이제는 도움받는 것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 엘레나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아빠, 앞으로도 불편한 게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멀리 있어도 도울 방법은 있거든요. 고맙다, 엘레나.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고맙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새 안경을 쓰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나폴리에서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을 보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이제 세상이 조금 더 보입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창밖 풍경들을 하나하나 기억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서울의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엘레나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 고마웠다. 아빠도 특별하세요. 엘레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작아져가는 서울을 바라봤어요. 저는 새 안경을 살짝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건 새로운 시력만이 아니었어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마음이었죠. 앞으로는 괜찮다는 말 대신 고맙다고 말하리라. 그리고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리라.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강한 사람이란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말이에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